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고등학교 졸업과정 입문과정 여러분 6번째 강의 되겠네요. 자, 6번째 강의부터는 지구과학 쪽, 우리 이제 생명 탄생 이전에 이제 우리 인간이 사는 그 시기 이전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번에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생명의 진화. 이제 6장 파트 1의 이제 2번째 단락인데요. 이 생명 진화는요,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긴 했지만요, 아직도 여러 과학자들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닭이나 달걀이냐, 뭐 이런 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라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창조적인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달걀이 먼저다라는 사람들은 좀 진화론적인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2009년 개정 입장은요, 약간 진화론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역시 앞서 나온 우주 창조설처럼 우주 팽창설이나 빅뱅 이론처럼 이론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자, 지금은 화석과 지질 시대 하면서 이 생명 진화, 우리 인간이 살기 이전,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화석과 지질 시대. 자, 지질 시대다. 도대체 이 지질 시대라는 건 뭘까요? 자,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구 과학적으로, 지구의 역사적으로 이 지질 시대와 역사 시대로 나눕니다. 자, 지질 시대는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글자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는, 생명체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지구가 약 46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월석이라든지, 그러니까 달에 있는 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자료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과 같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46억 년 전에 형성이 됐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45억 년은 틀립니까? 47, 8억 년은 틀립니까? 아니에요. 46억 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약 45억 년이라고 기술한 책도 있고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6억 년이에요. 자, 46억 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 이거는 이제 4대 문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4대 문명이 시작된 약 1만 년 전까지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지질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질시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연상이 되는 게 공룡일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공룡을 어떻게 알아냈어요? 도대체 그 공룡은 어디다 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짐작을 뭘 보느냐? 바로 지층과 화석을 보고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지층을 보게 되면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이제 그런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지각 변동은 부정합이라고 해서, 또는 습곡, 단층을 포함한 순서대로 쌓이지 않은 그런 지층을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각 변동의 흔적을 지층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층 안에 있는 화석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요 지층은 공룡이 살았는데 그 다음 지층은 공룡이 싹 다 사라지고 다른 생명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봐서 화석을 통한 생물계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냐? 자, 지질시대의 구분은 제가 여기다 잠깐 써놓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긴 시대인 성캄브리아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가 있고요. 그 다음 중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뭐야? 캄브리아가 뭐지? 사실 영국의 어떤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좀 더 깊은 지구과학 쪽으로 나가면 이 대도 여러 가지 기로 나눠요. 그래서 이 고생대의 가장 앞선 기가 캄브리아 기랍니다. 이제
여러분 중생대 중에서 가장 공룡이 번성했던 시기를 우리가 쥐락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화 또 쥐락이 공원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이제 쥐락이라는 게 그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살던 그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민족들의 이름을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시대별로 이제 기로 또 나눠요. 근데 이제 고생대 앞선 시기가 캄브리아기였대요. 그래서 사실 성캄브리아는 별로 특징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왜 이게 오존층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산소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동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존층이 없다 보니까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모든 생물체가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생물체가 출현했다.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다 보니까 육지 생물들이 없었다는 거죠. 왜? 오존층이 없다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방사선을 막아줄 그런 배리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만 나오면 그냥 그 자외선이나 방사선에 맞아서 이제 소멸돼 버리는, 그리고 DNA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번식도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바닷속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단단한 뼈나 껍질도 없이 그냥 연한 몸으로 약간 수초, 그러니까 미역이나 김처럼 그렇게 이제 바닷속에 이렇게 헤엄치고 다녔고, 그 다음에 오랜 지각 변동으로 화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시기가 3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 치면은 38억 년부터, 그러니까 암석이 생긴 38억 년 전부터 그 고생대가 시작되기 바로 그 전 시기이기 때문에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굉장히 긴 시기를 맞았어요. 하지만 성캄브리아 시대는 길지만 별로 영향가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 남아있는 화석도 없고 별로 없어요. 저기 이제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가면은 남세균이라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을 했던 생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남세균들이 자신의 그 물질 대사 결과 만들어진 딱딱한 그러는 그 껍데기 같은 그런 게 바위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남세균의 화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암석이 생긴 38억 년 전부터 고생대 직전까지를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기라고 하는데, 바닷속에만 생명체가 있었고, 왜? 오존층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물체에 단단한 뼈나 껍질이 없기 때문에 화석들이 드물다라는 거,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시기에는 이래이래해서 그 화석이 드문 시기였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기는 이제 고생대가 되겠는데요. 이 생자가 붙은 시기는 말 그대로 생명체가 급속도로 번성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생대 이전에 있었던 요 고생대에 있는 생명체가 출현하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고생대가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1억 8천만 년 전이 중생대 끝이고 1만 년이 딱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생명체라는 것이 아무리 큰 지각 변동을 받아도 뿅 하고 없어지고 뿅 하고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대도 갑작스럽게 고생대가 생기진 않아요. 서서히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그리고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생명체들이 하나 둘씩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제 물속에 너무 많아, 애들이. 그러니까 좀 나가볼까? 하는과 동시에 광합성을 해서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존층이 형성되고 바닷속에 너무 많은 생명체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물 바깥으로 이제 시각을 돌리게 돼요. 자, 삼엽충, 완종류, 어류, 양서류 되게 많죠. 여러분, 고생대는요, 일명 삼엽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류의 조상인 갑주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갑주어 같은 경우 몸에 딱딱한 갑주를 두른 것 같은 그러한 어류다. 그래서 갑주어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류뿐만이 아니라 약간 원시적인 폐를 가진 폐어라는 그런 물고기 같은 것도 출현하고요. 뿐만 아니라 개구리나 두꺼비와 같은 양서류의 그 조상들, 도롱뇽이나 개구리 같은 양서류의 조상들이 이때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 생물들이 최초로 출현하고, 뭐든지 최초로 출현한 게 바로 여기에요. 최초로 육상 생물 출현하고,
최초로 뼈가 있는 생명체들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류의 조상들 출현하고 해가지고 이 고생대는 엄청나게 큰 생명체의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동물들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육상에 번성하게 되고요. 자, 식물들은 어떤 식물인지 한번 볼게요. 식물은 고생대는 양치 식물의 시대입니다. 양치 식물이라는 게 뭐 가글가글 양치가 아니라요. 양의 이빨을 닮은 잎을 가졌다. 그래서 양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사리 같은 애를 얘기하는데요, 일명. 이제 우리가 고사리, 나물로 먹는 고사리도 고사리지만 이 고생대 고사리는 커다란 나무예요. 정말 신기한 게 필리핀에 갔더니 우리가 먹는 고사리와 똑같은 애들이 엄청나게 큰 나무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생대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고생대 때 이런 고사리들이 많이 이렇게 번성한 걸 봐서 고생대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그렇죠. 고사리가 살려면 좀 축축하고 어두침침하고 이제 이런 환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열대 우림처럼 아주 축축하고 그런 이제 따뜻하고 이런 이제 날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는 이제 소나무나 은행나무와 같은 거시 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성한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이 번성한 친구들하고 출현한 친구들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는 이 번성한 친구들을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항상 그 시기의 마지막에는 요런 그 다음 시기에 번성할 친구들이 이렇게 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생대는 오존층이 형성돼서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하고 양서류의 조상, 어류, 삼엽충, 특히 이 삼엽충은 잊지 마셔요. 삼엽충과 양치식물 정도만 여기서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중생대.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파충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기에는 조그만 쥐 같은 포유류의 조상들이 출현하게 돼요. 자, 중생대는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쥐라기, 백악기, 페름기 뭐 이런 기로도 또 나누게 되는데, 이 엄청나게 덩치가 큰 파충류는 이제 중생대 중기 이후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약간 조금 이제 작은 파충류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악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거북이, 뭐 이런 것들의 조상들이 이제 출현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어쨌건 파충류의 시대로서 이 중생대 하면 공룡 잊지 마시고요. 이제 중기 이후에 되면은 이 시조새가 출현하게 돼요. 시조새는 새와 파충류의 특징을, 그러니까 조류와 파충류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새인데요. 여러 학자들의 시조새에 대한 견해가 아주 분분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생물학계에서도 시조새가 옛날에는 조류와 파충류의 짬뽕이기 때문에 파충류에서 조류가 진화했다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채택을 했었는데, 요즘은 시조새라는 그런 새가 일종의 하나의 종류로 따로 분류가 됐다, 절대 조상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어쨌건 시조새가 출현했고, 바닷속에는 이렇게 동글뱅이처럼 생기고 요 안에 이렇게 그 오징어처럼 생긴 애가 들어있는 요런 암모나이트가 아주 많이 번성했대요. 이 암모나이트 뭐 조그만 것도 있고 사람 머리통만한 것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했답니다. 어쨌건 바닷속은 암모나이트, 육지는 공룡과 시조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식물은 뭘까요? 식물은 아까 고생대 말에 출현했던 거시식물인 거시식물들, 소철, 그 다음에 소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많이 번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물들과 이런 동물들이 번성한 걸로 봐서 중생대는 약간 따뜻하긴 했지만 조금 고생대 때보다 건조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말이 되면은 속시식물의 조상하고 포유류가 마지막에 출현하게 됩니다. 자,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는 아주 생명 대멸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지각 변동이 있어요. 그 대륙이 다시 합쳐지는 이제 이런 지각 변동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중생대 이후가 되면 다시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요 사이에 있으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이 싸그리 멸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 같은 경우는 중생대와 신생대가 지내면서 여기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해성 충돌이다, 소행성 충돌이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예로 인해서 중생대에 있는 공룡들도 서서히 다 멸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성이 충돌했다 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막 화산이 막 폭발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하늘을 가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햇빛을 못 받아서 식물들이 하나씩 둘씩 죽고, 그럼 그 식물을 먹는 초식 공룡이 죽고, 초식 공룡을 먹는 육식 공룡들이 멸종하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 공룡도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구는요, 이제 다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대륙들이 모여 있다가 점점 이 대륙들이 찢어지면서 추운 쪽으로 이제 많이 몰려가게 돼요. 지금 현재 남극 대륙이 옛날에는 그 적도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생대가 되면서 이 대륙들이 찢어지게 되면서 빙하기와 간빙기를 번갈아가며 겪는 좀 추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없는 이런 동물들, 변온동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변온동물들은 이제 그 적도 지방이나 이런 데 좀 몰려가게 되고, 신생대에 이제 들어서면서는 이 털이 있는 포유류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 신생대 하면은 가장 화석이 많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짧아요. 짧긴 짧지만 가장 지금과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매머드 같은 경우는 생체 화석이라고 그래서 그 남극 북극의 그 시베리아 어느 지방에서 얼어붙은 채로 매머드의 새끼가 발견이 됐죠. 자, 그런 것처럼 매머드, 맘모스라 아닙니다. 맘모스 아니고 매머드예요. 그 다음에 합해석은 동전처럼 생긴 그냥 조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유류 속시식물들이 번성했고, 그 다음에 신생대 말에는 인류의 조상인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애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이 이제 육상에 번성하면서 이제 신생대가 마무리가 되지요. 자, 다음은 이런 지질시대별 표준 화석들입니다. 자, 이 표준 화석들은 그 시기를 대표하는 그런 화석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삼엽충 필석까지는 여기는 고생대, 여기까지는 중생대, 여기는 신생대. 여러분들이 이 사진으로도 한번 보시다시피 삼엽충 이렇게 생겼고요. 필석은 이게 이제 뭐라고 하지? 부처럼 생겼답니다. 이게 부처럼 생긴 딱딱한 돌이다라고 해서 필석이란 말이 붙었답니다. 그 다음에 갑주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옷을 두른 듯한 물고기, 방추충 같은 것도 있었다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삼엽충, 그 다음에 우리 식물은 뭐다? 식물은 양치식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중생대는 암모나이트와 공룡 시조새, 이 중생대 화석 삼형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그래서 식물은 소나무와 소철 같은 거시 식물들이 번성했다. 자, 그 다음 신생대는 매머드와 합해석,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그 포유류의 조상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오늘날과 같은 속시 식물들, 뭐 단풍나무 같은 속시 식물들이 이제 출현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런 이제 화석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자, 화석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매머드, 방추충, 그 다음에 필석, 삼엽충, 암모나이트, 공룡처럼 이렇게 지질시대에 살았던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자, 화석이 아닌 것의 예를 들게요. 자, 화석이 아닌 예는요, 미라, 그 다음에 그 원시인들이 먹었던 조개무덤, 우리가 폐총이라고 얘기하죠. 조개무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석이라고 안 해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하죠? 화석이 아닌 유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흔적이라든지 인간의 것들은 몽땅 화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석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화석은 반드시 지질시대에 살았던 그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공룡 똥이나 공룡 둥지 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화석들은 대부분 퇴적암 속에서 발견되고 변성암이나 화성암에서는 파괴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화석의 생성 조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우리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개정되기 전에도 이 화석의 생성 조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일단 화석은 여러분, 화석이 땅에 생명체가 딱 묻힌다고 뿅 하고 화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화석이 되죠? 화석은
그렇죠. 땅에 묻힌 후 걔가 썩기 전에 어떤 일정한 화학 반응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돌이 되는 겁니다. 걔네들의 흔적이. 그러니까 당연히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화석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암모나이트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 시기 때 암모나이트가 정말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썩으면 안 돼요. 빨리 묻혀서 썩기 전에 걔네들이 화학 변화를 받아야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무리 이런 이제 그 조건이 있어서 화석이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이거 받아서 파괴돼 버리면 끝이죠.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생대의 화석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요. 그 성캄브리아 시대 때 화석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화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 있는데, 표준 화석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 시기에 표준이 되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이 표준 화석이 드는데, 표준 화석하고 시상 화석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는 지금 없어요. 다. 왜? 그 시기에만 딱 표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 마리도 지금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요거예요. 여기 지금 있느냐 없느냐. 지금 있으면 시상이고 지금 없으면 표준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삼엽중 공룡 시조새 매머드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 즉 뭐냐? 그 시기 때만 와장창 살다가 싹 죽어버리는 겁니다. 짧고 굵게 산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 개체수, 또 시간 개체수, 시간 분포 면적을 보면은 시간은 짧고, 반대로 그려야 되겠네요. 시간과 개체수, 여기가 시간, 개체수, 또는 면적도 돼, 분포 면적. 시간과 개체수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개체수가 존재한 것은 요게 표준 화석이 돼요. 얘가.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시상 화석 한번 볼게요. 자, 시상 화석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생성 환경을 알려주니까 지금도 그 환경에 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굵고 짧은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고사리라든지 산호라든지 조개와 같이 일정 환경이 되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그런 화석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고사리 지금도 천지인데 내가 고사리 화석을 딱 발견했어. 에이, 이건 지금도 있는데 버릴 게 아니라 고사리 화석 옆에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 발견됐다. 그럼 고사리가 살았던 환경에 삼엽충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상화석도 생성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그 화석을 취급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도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시상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그래프 하나 정도는 여러분 그 기초 그 원고를 보시면서 한번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래프와 연결돼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석은 그 지층의 생성 시대와 환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다음 지층이 먼저 생겼냐 나중에 생겼냐, 거기에 공룡이 있고 밑에 삼엽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층이 그러면 지층이 막 그 지역 변동을 받아서 뒤집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층의 대비를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과거의 수륙 분포,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지금도 태백산맥 꼭대기는 산호나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된대요. 왜요? 태백산맥이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상당히 좀 바다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 생물 진화의 증거. 자, 지금 말이에요. 말이 옛날엔 강아지만 했고 발가락이 여러 개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준 게 바로 이 화석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의 그 진화 과정도 전부 다 이 화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짐작을 한 거라고 여러분이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화석은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표준 화석은 그 시대의 표준이 돼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룡이라든지
삼엽충과 같은 그런 화석을 얘기하고요. 시상화석은 그 당시의 환경을 얘기해주는 화석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는 문제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 다음 중 표준화석으로 적합한 것은 표, 시상화석으로 적합한 것은 시로 표시하시오. 자, 1번.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생물의 화석. 자, 요건 뭡니까?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표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은 생물의 화석. 길고 가늘게 산 친구들이죠. 지금도 있는 애들. 시. 고사리나 산호. 지금도 있지요. 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화석, 표준화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표, 시시표 이렇게 여러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그다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보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자,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과거의 수륙 분포, 바로 앞 페이지에 저는 말씀드렸어요. 수륙, 육지냐 바다냐. 그 다음 생물의 진화 과정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층의 생성 시대의 기준이 바로 표준 화석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지층 내부의 성분? 화석을 보고 내부의 성분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층 내부의 성분은 그 지층을 뽑아다가 화학 분석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지층의 생성 환경 정도는 우리가 시상화석을 통해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예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다음 중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비교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표준화석은 생물의 생존 기간이 짧다. 그렇죠. 짧고 굵게 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상화석은 생물의 분포 면적이 좁다. 좁고 길게 산 친구들. 그 다음 표준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려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시상화석은 특정 시대에만 서식하던 생물의 화석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시상화석은 특정 시대가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던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시상이고 표준은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예제 4.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질시대의 특징을 지질시대를 쓰시오. 자, 어떤 지질시대의 특징인지 볼게요. 최초가 나오면 이제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최초의 어류, 최초의 육상 생물, 그 다음에 고사리, 양치식물. 자,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단기 기억, 고사리. 그쵸? 여러분 연상 되셔야 돼요. 고생대. 고고 똑같으니까 여러분 좀 팁을 드릴게요. 고사리, 고생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5번. 자, 예제 5번 마지막. 다음 중 성캄브리아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성캄브리아대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오면서 점점 길이가 짧아져요. 성캄브리아대가 이만큼을 차지한다면 고생대는 요만큼, 중생대는 요만큼, 신생대는 요만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길이상으로 치자면 이 성캄브리아가 가장 깁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그다지 가장 가치가 없는,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발견되는 화석도 매우 적고요. 남세균의 화석인 누구?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앞서서 이런 환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산소가 증가하여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요거는 우리가 고생대 이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지질시대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명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좀 흥미를 가지시고 과거에 어떤 생명체가 살았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다시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7번째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